안녕하십니까. 명의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이 점과 명리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점이라는 글자는 거북이 거북이 배껍질을 태워서 나온 갈라진 그 무늬를 입으로 말한 것이다. 그럼 누가 말을 했느냐? 이 무당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글자를 보시면은 하늘과 땅이 있는데 그걸 이어주는 사람이 이 무당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무당하면은 거의 남자분들을 여자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당은 꼭 남자 여자 그런 구분 없이 옛날 고대에는 제사를 지내는 무당들하고 왕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 양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쳐서 말을 하는데 이 무당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고대 사회도 점점 발전을 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깨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왜? 거북이 배에다가 그걸 태워서 구멍을 태워가지고 하면은 그 갈라지는 모양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달리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입장에서 왕이 볼 때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 불안하냐? 자기가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준비를 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점을 쳤는데 그 무당이 말하기를 안 된다 그런다. 이렇게 하면은 왕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신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무당들의 권력이 약해지고 왕의 권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점이라는 거는 이 명리처럼 나의 명을 아는 게 아니고 그게 명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선생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이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명리는. 그런데 점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점이라는 거는 묻는 게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가 집을 나갔다 돌아오겠느냐 이런 거라든지 내일 은행에서 대출금을 5천만 원 받기로 했는데 그게 5천만 원이 나올 것 같으냐 아니면 4천만 원만 나올 것 같으냐 이런 거라든지 아주 단답형으로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야 묻는 게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점하고 명리가. 그런데 밑에 있는 글자를 보시면은 이거는 밑에 있는 이 무당무자에다가 위에 대나무 이 죽자가 결합한 모양입니다. 이 위에 있는 요거. 그럼 이게 뭐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점친다는 게 이 서점 뭔가 하면은 대나무 가지 50개를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는 게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것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학적이고. 그래서 후대에는 이 점서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점을 치는데 그냥 거북이가 아니고 거북이는 구하기도 힘들고 하기도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배를 갈라서 배 껍질을 내가지고 거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또 조그맣게 불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여서 갈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편하고 과학적인 이 대나무를 이용한 점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산통 깬다 그러죠. 이 산통이라는 게 결국은 대나무 가지 50개를 이렇게 넣어놓은 통을 말하는 겁니다. 넣어놓은 통. 그게 산통입니다. 산통. 그걸 말하는 거고. 그러면은 일자는 뭐냐? 옛날 고대에는
명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옆날 사람들도 자기의 이 일상생활에 대해서 길흉화복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길을 가다 보면 도적도 많고 또 병문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먼 거리 여행을 해도 될까? 뭐 또 아니면은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뭐 대장군방, 탐살방 이런 걸 따지듯이 언제 이 집을 고치면 될까? 또 집을 새로 지으면 될까? 또 언제 뭐 결혼을 할까? 그런 게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뭉쳐서 선택술이라고 하는데 그 선택술을 해주는 사람들을 일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일자를. 저 일자에 대해서는 그 사마천의 사기에도 보시면은 일자 열전이 나와 있는데 이 명리 이전에는 가장 이 서민사회 일상생활에 필요했던 게 이 선택술이라는 겁니다. 선택술.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언제 하게 되면 언제 해야 되고 또 이때는 무슨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걸 다 정리했던 게 선택술인데 그걸 했던 사람이 일자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지금 이 명리의 뭐 원조격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명리는 아시겠지만은 당나라 이어종이라든지 이때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은 없지만은 결국은 이 선택술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게 후대의 명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점과 명리는 그 차이가 너무 확연하니까 점을 칠 때는 점을 치고 명리를 볼 때는 명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생을 파악을 하려면은 반드시 명리를 봐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답형의 질문 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들 뭐 2, 3개월 내에 벌어질 뭐 길어도 1, 2년 내에 벌어질 이런 일들은 꼭 점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셨다가 어디 갈 때 이거는 이건 점의 문제구나. 이거는 명리의 문제구나. 꼭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명리학에 의해 이 합과 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운 게 그 사주를 갖다가 풀이하는 첫 번째 대원칙이 오행의 상생상극이라고 배웠는데 그 두 번째 원칙이 또 뭐냐? 이 합과 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여기는 이 십천간 12지지의 이 상생상극 이제 이 12지 상생상극을 배웠는데 그러면 또 합충은 뭐냐? 그거는 여기 있는 십천간은 요 천간들끼리 이렇게 뭐 꼭 이 두 개 합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십천간끼리 서로 합이 되고 또 이 12지지끼리 서로 합이 되고 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 말씀드린 이 오행이 돌아가면서 합과 충을 통해서 상생상극도 되지만은 또 합하고 같거나 다른 기운끼리 합하고 충을 해서 또 다른 모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또 사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풀이가.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여기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게 이 12지지 이 표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오행의 상생상극 목과 토금수 그다음에 이제 상생상극은 있지만은 너무 과할 경우에는 그의 반대작용이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그 부분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이 합과 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합과 충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 먼저 아까 보니 십천간끼리 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천간의 합이라고 붙여놨는데 십천간 10개가 있는데 그것들이 합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이 되느냐? 그 표를 보시면은 자 갑목과 기토가 합쳐가지고 갑기 합토가 되고 을목과 경금이 합쳐서 금이 되고 병화와 신금이 합쳐서 수가 되고
정화와 임수가 합쳐서 목이 되고 무토와 개수가 합쳐서 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십천간길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자 1번 간목하고 이게 1번 무토가 합을 하고 그다음에 2번에 있는 을목과 여기 있는 경금이 합을 해서 금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3번에 있는 병화하고 여기 3번에 있는 신금이 합쳐가지고 수, 병신합화 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있는 정화하고 여기 임수가 합을 해서 목으로 변한다. 이게 천간의 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무토랑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개수가 합쳐가지고 합이 무게합 해가지고 이제 화로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처음 제가 설명드린 천간의 합이 되겠습니다.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기본 의미를 보시면은 간합, 천간끼리 합을 하니까 간합, 또 오합. 왜 오합이냐? 천간 10개가 둘씩 짝을 지으니까 이 합이 나오는 경우는 보시다시피 5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걸 우리가 오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본 의미는 뭐냐? 두 개의 천간이 합하여서 다른 오행으로 합화가 된다. 그리고 음양지합이다. 왜냐하면 이게 양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양음 이런 식으로 음양지합이다. 그것도 음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부의 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저희 이제 명량에서는 화자가 나오면은 첫 번째는 이 화도 있고 두 번째는 이 화도 있는데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화 하면은 이 화를 말하는지 이 화를 말하는지 꼭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합쳐서 변한다는 겁니다. 합쳐서 이 변화를 하자니까. 그러니까 간목과 기토가 합하게 되면은 이거는 토로 변한다는 겁니다. 토. 을과 경이 합치면은 금으로 변하고 병과 신이 합치면은 수로 변한다고. 정과 임이 합치면은 이거는 목으로 변하고 무토와 개수가 합치면은 화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이 합쳐서 다른 오행으로 합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음양지합이고. 근데 이제 그럼 이게 언제든지 성립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성립이 되느냐? 그것도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 자, 제가 다음에 이제 요 뒤에서 이렇게 예를 보여드리겠는데, 자, 천간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국이 없어야 한다. 또 합화의 조건이 통군이 되면은 곤란하다. 그리고 일간은 합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일간은 왜 사주의 주체가 난데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합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합을 해도 일간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 간목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거랑 합을 하고 을목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랑 합을 하고 병화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랑 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순서만 쭉 외우시면은 암기하시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게 십천간 12지지는 꼭 암기를 해야 된다.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것도 순수대로 쭉 암기하시는 게 나중에 공부하실 때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부는 했지만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사주를 놓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천간의 합 사례 제가 적어놨는데, 자, 붉은 글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간을 말하겠죠. 일간. 다 일간입니다. 일간. 일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개가 이제 말은 이제 병신합, 갑기합, 요것도 병신합, 요것도 이제 병신합이 되겠죠. 근데 자, 보시면은 제가 아까 그 성립 조건에서 천간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는 중간에 이 을목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합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 사주 해석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여자의 사주다. 여자의 사주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남편을 의미하는데, 아, 남편과 조금 정이 덜 하겠구나. 왜? 일단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일단 내 옆에 있는 게 제일 낫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또 해필이면은 얼룩이 같은 이 나무가 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원래 이 기토는 갑목을 참 그리지만은 합이 들어 있으니까, 합이니까 부부제합이고 음장제합이니까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을목이 딱 들어서 가지고 이 합을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는 같은 음대 음이기 때문에 음양시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 기토가 바라는 남자는 이 남자지만은 초년에 인연이 없네. 그리고 중간에 이 을목이 끼어가지고 방해를 놓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반드시 그런, 또 이게 이런 남자 사주일 경우에는 또 해석이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합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주가 있다. 임신, 병호, 신축, 임진 이런 사주가 있다. 이거는 합은 맞기는 맞는데 완전한 합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게 통군이라는 말을 적어놨는데 뿌리가 통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뒤에 따로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통군이 있는데, 통군은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내가 불이면은 밑에가 불, 그렇죠. 이게 불. 그 다음에 또 내가 금인데 아까 우리가 오행의 상승 상극에서 배웠듯이 금을 도와주는 거는 토지 않습니까? 토. 목화토. 금 수할 때 토생금이 되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같은 기운이거나 또 밑에서 나를 이렇게 천간을 도와주게 되면은 이거는 이 두 개는 통분을 했다. 이제 명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통분을 했다는 얘기는 내 힘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도 불인데 밑에 있는 내가 불인데 밑에 불을 또 깔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큰 불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센데 밑에서 또 도와준다. 아, 그러면 나도 힘이 세다. 그럴 경우에는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이 병신합을 하면은 수로 변해야 되는데 수로 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각자의 힘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완전한 합은 되지 않고 그냥, 아, 합이 들어 있구나. 합은 들어 있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병호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합파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합파가 성립이 되지 않죠. 예. 그럼 여기는 왜 완전한이 들있고 여기는 완전한이 빠져 있느냐? 이거는 여기서 아무런 기운이 없는데 그냥 아래로 다 통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합파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게 금생수가 되겠는데 금생수가 됩니다. 금생수 되면 이 수가 옆에 있는 병화를 친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겠죠, 이게. 예. 거기 있기 때문에 이 병화는 통근을 했지만은 그렇게 힘이 세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완전하지는 않다. 이제 그 얘기겠죠. 근데 이와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거는 합합수가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시면은 자, 금생수가 됐죠. 여기서도 금생수가 됐죠. 오행에 우리가 상승상극을 배울 때 항상 토생금, 금생수, 금생수가 되는데 또 옆에를 보니까 여기도 보면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물의 기운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합의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 두 개가 합쳐서 수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주 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는 부친을 의미하고 이거는 모친을 의미하는데 나중에 이제 육친에 대해서 따로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임수는 내 힘이 아주 세지만은 이 부모 덕은 별로 없겠구나.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두 분 다 합의돼 가지고 수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수로 가버렸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역할이 안 되고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년에 부모가 여기 있지만은 인연이 없구나. 그러면은 초년에 부모 인연이 없다는 얘기는 유년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유년기가 쉽지 않으면 자연히 공부도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유년기가 좀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공부를 하지는 못했겠다. 그렇지만은 내 힘이 세니까 이게 다 무르지 않습니까? 그냥 내 한 몸 믿고 나이 들어서 열심히 살아가면은 이 사람한테 맞는 직업은 선생님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이 사람이 하는 제일 좋은 직업은 목 관련 직업입니다. 목. 그래서 초년에는 부모 덕은 없지만은 나이 들어서 목 관련 직업만 선택을 해서 열심히 하면은 내 힘이 강하니까 밥은 먹고 살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셨겠지만은 이거하고 아까 말한 그런 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점하고 명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천간의 합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또 해석도 틀려지고 또 이 사주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해석이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통변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주 4개를 보셨지만은 항상 들어가는 게 오행의 상생상극, 그 다음에 합, 충 이런 게 항상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사주 명리라는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내 사주 8글자를 오행의 상생상극, 합, 충 뒤에 이제 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이 기준에 의해서 풀이를 하는 걸 이게 사주 명리구나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주 명리는 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합이 있으면 충도 있겠죠. 왜? 음과 양이니까 항상. 그래서 이 천간의 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